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진실이라고 믿는 거요.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진실의 환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죠. 내가 이건 진짜 사실이야 라고 굳게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누가 봐도 맞는 객관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만의 관점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진실과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이걸 헷갈리면 뭐가 위험한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과연 진실이란 게 있긴 한 걸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섞어 쓰는 두 단어, 진실과 관점. 이 둘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보시면 진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봐도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 예를 들면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거요. 근데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보는 사람의 위치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죠. 애초에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정말 확 와닿게 해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숨을 건 힘든 등반 끝에 드디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한 산악인의 모습을요. 벅찬 감격에 차서 이렇게 외치겠죠. 드디어 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 엄청난 성취를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벅찬 감동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 산악인의 외침,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고 하는 건 마치 모기가 사람 팔에 앉아서 피를 쭉 빨아먹고는 내가 인간을 정복했다고 외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인간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저 거대한 자연인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게 아니죠. 그냥 아주 잠시 그 꼭다기에 머물다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벅찬 감정이 담긴 관점이지 객관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내 관점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실라르가 인식론적 장애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내가 이게 진리야 라고 굳게 믿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슐라르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진짜 과학적인 정신은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알던 것들을 기꺼이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요. 기존 지식으로 꽉 찬 컵을 비워야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정말 소름 돋게 보여줍니다. 자, 배경은 14세기 한 수도원이에요. 여기서 연쇄살인 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범인이 누구였냐면 나이 지긋한 도서관 사서였어요. 동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새로운 지식이 담긴 책들을 읽는 걸 막으려고 그걸 막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왜? 자기 믿음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다른 새로운 생각들은 다 없애버려야 할 악마 같은 위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 내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게 이렇게까지 위험하다니? 그럼 문득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찾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위대한 철학자들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아주 그냥 도발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절대적인 진리? 그런 건 없어. 라고요.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건 모든
결국엔 하나의 해석, 그러니까 관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절대 진리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도 한 시대의 해석에 불과했죠. 니체의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바로 미셸 푸코입니다. 푸코는 진리라는 건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특정 시대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진리들도 아주 먼 미래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독특한 관점 정도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헤겔은 어땠을까요? 헤겔은 이걸 또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그 유명한 말, 진리는 전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그 일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알아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것의 전체를 본다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회사를 10년 동안 파고든 엄청난 투자자가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은 아마 자신만만하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가 아는 건 그 회사의 아주 중요한 일부일 뿐 결코 전체는 아니겠죠.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삶은 아직 진리가 아닌 셈입니다. 이 모든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비트겐슈타인의 이 한마디가 아주 날카롭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을 종종 잊는다. 우리가 평소에 나 그거 알아 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안다고 믿는다에 가깝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지 라고 말했던 순간들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자, 들어보니까 절대적 진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들리는 개념이죠?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믿고 살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움베르토 에코의 사다리 비유가 정말 큰 힌트를 줍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관점이 이 사다리 같다는 거예요. 더 높은 곳,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목표 지점에 도착했으면 그 사다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썼던 그 도구 자체를 막 숭배하거나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또 다음 등반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 모든 생각들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로 묶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인 소동파가 쓴 시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진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시의 의미는 아주 명확해요. 내가 산 안에 있으면 절대 그 산 전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진짜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내 생각, 내 현실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더 큰 진실을 놓치기 쉬워요.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만은 진실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투명한 창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벽인가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